법무법인 효성소서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의 범위와 효력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며 A씨의 외도 문제로 인해 B씨가 2021년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한 후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연금분할 청구권 포기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해당 협의서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의 강압으로 작성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의는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A씨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협의서 작성 당시 B씨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거나 강압에 의해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성립된 재산분할 협의를 무효로 한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는 이혼을 전제로 한 공동재산 분할 협의일 뿐 법적으로 금지된 일방적 청구권 포기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B씨 소유의 땅과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당시 A씨가 B씨의 부동산 소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했거나 예상 가능한 재산은 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재산이 협의 당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 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판결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서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며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당사자가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협의서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